자,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철학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 표지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질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매력 있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용을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철학의 기본이 개인이라는 것에 저 100% 동의하거든요. 철학이 뭐예요? 깊게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기까지 애써서 절실하게 답을 구하는 게 철학이라고 봤을 때 15살 때 한번 해봤네요. 나 증평에 살아도 되나? 이게 내 철학의 주제였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갈 때쯤 엄마랑 싸우면서 철학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충북대학교 나와서 음악선생 하라고 했고 나는 음악선생은 못한다고 했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근데 철학의 엄청난 주제예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소리 질렀던 적이 있어요. 싸움은 오래 가지 않았죠. 왜냐 우리 엄마가 졌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한 싸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25에 결혼했고 결혼이라는 공간 안에 김미경이 개인이 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회는 넌 엄마고 너는 누군가의 아내야. 그 틀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독립하고 싶었어요. 가정 안에서 독립하고 싶었다고요. 나는 어떤 여자로 살아야 되지? 엄마라는 역할만을 강요하는 이 사회가 맞아? 난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다 무슨 질문한 건지 알아요? 어떻게 개인이 돼서 살아가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개인이어야 됩니다.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비로소 어른이고 비로소 인간답게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개인이 있었는지 아세요? 개인이 없었어요. 그냥 국가 군주가 있어갖고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돼요. 종교의 자유 그런 거 없어요. 개인 생각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어요. 넌 종교를 안 믿으니까. 넌 마녀야. 다 불에 활활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요새 불에 안 타 죽죠? 종교 자유 있죠? 이거 다 누가 한 건지 아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했고 울부짖었고 이거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종교의 자유도 우리가 갖게 됐고 정치에서 투표권도 갖게 됐고 이런 모든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은 어떠십니까? 해결할 게 없으십니까? 아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투쟁하고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세계가 확립돼야 돼요. 정신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지배받아요. 정신세계 확립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철학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철학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옛날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학 공부가 모든 인간의 기본이라고요. 라는 걸 왜 제가 진작 몰랐을까요? 철학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준 그 단서를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작가가 누구시냐 하면은요 흥분해서 작가 소개를 늦게 하네요 제가. 홍대선이라는 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분이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봤는데 지금 인문교양 팟캐스트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고요. 정말 쉽게 쓰여진 책이고요. 데카르트서부터 스피노자,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까지 쭉 훑어나가면서 이 모든 철학자의 역사가 개인을 획득하기 위한 철학의 역사라는 걸 말해주면서 또 한편 모두 다 흔들리는 개인이었었고 인간적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다 그려줍니다. 그래서 약간 소설을 읽는 것처럼 무지장 재밌어요. 철학책이 무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재밌어서 이거 보세요. 내가 이거 다 읽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렸거든요. 철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철학을 도대체 어디 갖다 쓰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 이 책을 통한 이후로 여러분은 반드시 철학의 세계로 빠져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먼저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의 주제는 나는 주체다를 갖고 홍대선 작가는 해석을 해나갔습니다. 자,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다. 낯선 세상에 알몸으로 던져질 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세상에는 먼저 태어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다. 가정, 학교, 예의범절, 종교, 관습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름길로 안내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인 어린아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할 수 없는 어른들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른이 되는 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수능과 타협이다. 이 과정을 밟으며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다른 하나는 의심이다. 의심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개인이 된다. 개인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나 자신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영토다.
크고 작은 투쟁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확보한다. 그 중에서도 투쟁의 전문가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들을 철학자라고 부른다. 그들은 광활한 우주 속에 고독하고도 주체적인 나를 던지는 일을 감행했다. 감히 의심할 줄 아는 나는 근대를 만들었고 현대적 의미의 개인을 탄생시켰다. 동의해요? 다들 동의하세요? 네. 네. 나는 누구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미개한 세계에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길어졌겠습니까? 철학자는 투쟁자입니다. 엄청 감사해야 될 일이죠. 지금 여기 있는 김미경, 강사 김미경도요. 내 개인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런 개인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관습과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철학자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 혹시 투쟁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인데 누가 자꾸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중요한 방해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이뤄냈는지 소개해드리죠.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자, 데카르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596년. 아버지는 조화성이라는 분이었어요. 조화성. 조화생입니다. 이 조화생은 법률가였었단 말이에요. 데카르트를 법률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1596년도에 아버지를 거슬리는 것. 아버지는 곧 뭐예요? 권위이고 진리죠. 근데 이걸 거슬리는 걸 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해요. 법률가가 되는 게 맞나?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맞나?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야말로 반란자였습니다. 불온서적들을 몰래 읽었어요. 그 불온서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자연철학 서적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과학혁명이 당시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태양을 비롯한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거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처음에 아버지 따라하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가 권위니까요. 근데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스승들의 예 속에서 벗어나도 좋을 나이에 이르자마자 그동안 배워온 모든 공부를 완전히 버렸다. 나는 내 자신과 세계라는 커다란 책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식 외에 다른 어떤 지식도 탐구하지 않기로 했다. 철학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개인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철학의 기본을 세운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그렇게 데카르트를 지나서 스피노자에 와서는 좀 더 개인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인간의 주체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스피노자는 개인을 좀 더 정확히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스피노자는 나는 개인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명제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에서 스피노자보다 뛰어난 철학자는 없다. 스피노자의 특별함은 천재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기 위해서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배신하고 고독을 감수하며 살았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만이 선량한 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을 얻는다. 즉 자신의 욕망을 소중히 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이기심도 존중할 수 있다. 너 자신과 너의 삶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수많은 비난과 저주를 받은 사람은 스피노자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초연했던 사람도 역시 스피노자다. 자, 스피노자는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는데요. 스피노자 가문의 고향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정말 마녀 사냥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대요. 할머니가 마녀 사냥에 처형되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엄청 좋았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랍비 같은 사람을 누구 하나를 선정을 해서 집안에서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그 온 동네에서 한 명을 키우는 거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스피노자요. 너무나 똑똑했으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으며 스피노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과연 신이 존재하나? 어떻게 신 존재를 증명할 거지? 스피노자가 보기에 어른들의 가르침은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식이었다. 결론의 과정을 맞추는 것이었다. 소년 스피노자의 눈에는 기이했다. 이건 증명이 아니다. 인간과 우주가 어떤 존재이고 왜 그런지 사유를 전개하다가 그 사유의 끝에서 신이 있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있는 것이고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없는 거 아니겠는가? 추론이 먼저고 결론이 나중이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태도를 소년 스피노자는 유일신이 지배하는 유럽 대륙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가졌던 것이다. 그의 정신세계는 어려서부터 반항적이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지? 이게 거의 뭐 이거는 정신적 독립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스피노자는 여기서 탈퇴를 선언을 했죠. 이 스피노자가 워낙 똑똑하고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방하는 그 행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기로 이 사람들은 결정을 합니다. 뭐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교회 앞에다가 스피노자를 배를 깔고 눕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피노자를 한 번씩, 그 가족까지도 밟고 지나가는 추방의식을 치른 후에 스피노자는 추방됩니다. 그렇게까지 스피노자가 지키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던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스피노자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게 뭘까요? 스피노자의 개인은 고독한 개인, 이기적 개인을 거쳐 마침내 윤리적 개인으로 완성된다. 윤리적 개인. 이런 걸 모름지기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게 뭘까요? 결국 윤리적 개인은 시민이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그래도 시민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전에는 시민이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인간들이 살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져 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저는 이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절대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신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개인이 되어야 되냐면 원래 인간은 개인이고요. 개인의 철학을 통해서 개인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개인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위기나 병든 상황이나 그 어떤 상황에 대답을 하건 개인이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대답할 건 개인이 결국 대답해야 되거든요. 각각 확고하고 건강한 정신세계를 갖는 게 저는 개인에 대한 철학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살면서 나 왜 이렇게 살지라는 고민, 나는 누구지라는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여러분 꼭 이 기회에 한번 개인에 대한 철학을 할 수 있는 계기,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그 계기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 제목이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잖아요. 저는 그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읽고 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에 단서를 주면 내가 그거 갖고 생각을 이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사시면서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내 개인을 위해서 내가 깊게 철학하고 투쟁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걸 써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나는 내 개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나가 보겠다라는 걸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철학의 근거를 갖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개인의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싸워볼 것이다. 내 생각과 싸우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학번 아이디는 케빈이고요. 6개월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돋보기를 썼어요. 애들한테는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삶의 변화를 주더라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습니다.